실패의 원흉인 양 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연 동업 자체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동업의 어떤 방법론이나 또는 그 구체적 내용이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외국 사례들을 보면 지금 우리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애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들의 성공 신화에서 보듯이 동업이라는 게 과연 꼭 실패 원흉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거지로 하기 싫은 동업 또는 하지 않고 있는 동업을 하라라고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 하고 있는 동업의 영역이 1과 1의 동업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동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분과 지분, 돈 관계에 얽혀 있는 것들만을 많은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과 1의 동업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동업이 있고, 돈과 돈의 동업이 있어요. 그 형태가 아주 타이트한 동업 관계냐, 느슨한 형태의 동업 관계냐 등등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동업이라고 하는 그거의 개념 규정은 비즈니스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너와 CEO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켓시어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의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역시나 비즈니스적인 운명 공동체 아니겠어요? 또한 1과 1의 동업관계를 본다면, 옛날 저희가 소위 하청업체라고 부르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작은 그 2차 벤더, 2차 협력업체 하나가 파업을 하면서 앞에 메이저 완성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 1개 세컨더리 벤더, 2차 협력업체 파업 때문에 앞에 몬스터가 문을 닫는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단순히 콜래보레이션, 협업관계냐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역시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동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들이요, 프랜차이즈 빵집들, 프랜차이즈처럼 강력한 동업관계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 엄청난 동업관계입니다. 단적으로 볼까요? 주식빵 사건 기억나시죠? 주식빵 사건에서 1개 프랜차이지가 자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식빵에 G를 넣어서 사진 찍어서 어떤 일을 꾸몄습니다. 프랜차이저가 당연히 시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거의 못 팔았다고 합니다. 뭘로 설명할 겁니까? 아주 강한 형태의 동업 형태죠.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임산부 폭행 사건으로 한 그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본점 전체, 본점 및 각 가맹점들이. 왜? 임산부 폭행이다. 음식의 맛이 변했나요? 질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것에서, 그리고 프랜차이저가 임산부를 폭행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생긴 일이지만 그것이 모기업 또는 기타 프랜차이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동업들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요즘 현대적 개념으로 동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왕 하는 동업 잘하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들은, 옛날에는 동업이다 그럼 정말 부정적 요소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한국 문화적 배경, 역사,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굳어지면서 젊은 사람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신 층까지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장벽들이, 심리적 장벽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더구나 이제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 또는 내가 했을 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적은 것들을 굳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싸면서 끙끙거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왕이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은 내가 앞에 치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맡겨서 또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효율적이다. 우선 많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58년 개띠로 대별되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의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 세대분들의 세컨더리 라이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창업 등등이 지금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젊은 층의 창업, 그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창업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등 떠밀리듯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하는데 창업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확률적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100 중에 95 정도가 창업자들이 망합니다. 현실입니다.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그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우선은 자기가 왜 창업을 해야만 하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어떤 시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인가? 해야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인가? 즉 비즈니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또 사회적 어떤 의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등등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확고한 비즈니스 아이덴티티, 비즈니스적인 정체성을 먼저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핫한 아이템, 소위 지금 떴다, 잘 나간다 하는 아이템, 또는 아주 섹시한 트렌드들, 섹시 트렌드, 지금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다, 뜬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돈이 되느냐 하는 그 흐름, 그 과정들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 노하우,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들,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금 등등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좌절을 겪고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창업이든지 간에 그런 역경은 다 겪게 마련이거든요. 뭐 나이가 들어서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런 순간이 올 때 반드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고 선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내가 왜 창업을 했으며 이 창업을 통해서 구체적,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라는 것들이 확실할 때만 궤도에서 이탈한 자신을 바로바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 궤도에 바로 돌아와서 다시 힘을 내고 원래 자기 창업할 때의 도전정신과 그 열정을 다시 찾아서 또 부딪히고 하면서 그 역경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금방 사회가 나를 외면한다든지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변질이 돼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 번의 창업 실패가 좋은 소중한 경험이나 자산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사회에 대한 염세적인 그런 생각들로 바뀌어서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든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조차, 힘의 그 원천조차를 없애버리는, 직장생활하고 창업 안 하니만 훨씬 못한 그런 효과를,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한 아이템, 아주 섹시한 아이템,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이 타임 아니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고 막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 준비 단계, 그런 생각들에 대한 정립,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예비 단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게 그 시간이 다소 길지라도 종국적으로 성공을 하는 게 목표인데 성공의 확률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동 창업 내지 동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파트너들,
미리 잘 물색해놓고 즉시 동업을 하든지 같이 인너서클 멤버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좋은 파트너들을 잘 선별해놓고 어느 단계가 되면 어떤 분들과 손을 잡고 하고 하는 것들을 잘 창업 예비 단계 또는 창업 준비 단계, 창업 단계에서 잘 선별해놓고 하는 것들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도전정신,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종합예술처럼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성공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근본적인 도전정신, 열정을 기초로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흐트러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확고하게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를 먼저 정립하고 우리가 도전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의미 있는 가치들, 실현하고 싶었던 그런 가치들,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진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시간, 다 같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원을 쓰면서 왜 끌려다니십니까? 기왕이면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압축적인 삶으로 기왕이면 남들 24시간 쓸 때 마치 25시간, 26시간 이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압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진정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십시오.